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바로 이번 10-15 대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상급지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이게 오히려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규제인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아무나 돈 빌려서 집 못 사게 하겠다. 그리고 규제 지역엔 갭 투자하지 말고 실거주 수요자만 투자해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고 가능한 아파트 거래를 틀어막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합니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요. 매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제는 언제나 빈틈이 있고 또 기회가 완전히 닫혀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입니다.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은 LTV 40% 제한입니다. 즉 이제 규제 지역에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4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그룹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최대 6억 한도에서 생애 최초는 LTV 70%까지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는 LTV 6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LTV 70%로 계산해 봤을 때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6억 상한이 적용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대출 최대 한도인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애 최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조건이면 40% 최대 3억 6천까지밖에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애 최초는 일반 수요자보다 약 2억 이상 더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금액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생애 최초는 LTV 70%까지지만 6억 상한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8억 5천 이하까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이상은 상한에 걸려버리죠. 즉 8억 중후반대 아파트가 딱 풀 레버리지 구간입니다. 6억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능한 좋은 아파트를 매수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가 여유가 있는데 굳이 저 요건에 맞춰서 집값을 낮추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는 이 양극화로 인해서 좋은 아파트가 더 비싸게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몇 푼 더 아끼는 이 선택이 추후에는 몇 억을 놓치는 그 기회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생애 최초 구입자만큼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 명분 아래 조금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LTV가 70%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득별로 대출 상품이 달라집니다. 상품별로 DSR, 금리 조건, 또 상환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관심단지를 압축해 두는 겁니다. 15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 내 예산에 맞는 괜찮은 아파트를 한 5개 정도 추려두시고 항상 매물 트래킹을 하세요.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고 또 앞으로 2-3개월간은 거래가 더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규제 발표 직전에 움직일 사람들은 이미 다 거래를 끝낸 상태입니다. 현장에 물건이 많지도 않고 호가를 내리는 추세도 아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단지를 추리고 나오는 물건들을 항상 트래킹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반대로 25억 초과 구간입니다.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최상급 입지죠. 이 구간은 사실 이번 10-15 대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집값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까지였으니까 원래도 결국에 현금이 있어야지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이 기회인 이유는 앞으로도 이 구간은 절대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매도인들도 어차피 팔아도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또 여기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자체를 미루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줄지만 만약에 급매가 나온다면 그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압구정, 청담, 성수, 한남 같은 곳들은 한번 거래가 뚝 끊긴 다음에 다음 상승장에서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오르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는 결국 양극화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급지 시장은 지금은 상상치도 못한 금액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바로 재개발 시장입니다. 이번 10.15 대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이번 규제의 초점은 전부 이 재건축을 포함한 아파트 거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의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것들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더라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시장은 여전히 갭 투자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개발은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금 규제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보유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재개발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재개발은 시세는 높지만 세금을 거둘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공시지가는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유세는 동일한 시세의 아파트보다 노후된 빌라가 훨씬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몰릴 수 있겠죠. 자,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 중 95%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나옵니다. 정부가 여길 막아버리면 공급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도 정부는 공급 통로로서 재개발 시장만큼은 좀 의도적으로 열어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빌라는 대체로 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존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빌라 시장까지 많은 규제로 건드려버리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좀 약화될 수 있겠죠. 주로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이 아무래도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기회는 재개발 빌라에서 몬테크가 가능한 분 혹은 갭으로 상급지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이게 오히려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은 대출도 또 거래도 좀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재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 또 공공재개발 구역, 그리고 성전략정비구역이나 용산정비창 전면구역 같은 곳들은 예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최초 대출 구입자입니다. 대출의 문이 열려있는 유일한 구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첫 주택을 정말 신중하게 잘 골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25억 초과의 고가주택 시장이었습니다. 현금 부자들만 진입 가능한 시장이긴 하지만 결국에 초양극화로 인해서 가격은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지만 상방은 엄청 크게 열려 있는 곳이죠. 마지막은 재개발 시장이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였죠. 서울 신축 아파트의 공급 재료인 재개발 지역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겁니다. 오늘은 이번 규제 이후에 어디에 또 누구에게 기회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개발 시장에서 또 어떤 빈틈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금동아였습니다.